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상승폭을 더 키우면서 양대 지수 모두 1%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남은 오후장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오늘 장에 나온 핫한 이슈들 한 큐에 정리하고 또 전략까지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은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VIP 금융컨설팅 신동민 대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또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는 탑픽주를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두 분이 소개해 주셨던 탑픽주가 수익이 잘 나고 있어서 먼저 리뷰부터 해보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의 i3 시스템 83,000원대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오전장에 103,500원까지 앞자리가 바뀌었습니다. 대표님, 네. i3 시스템 더 가져가 볼까요? 아니면 한 20% 넘게 수익이 났으니까 좀 챙기고 다른 쪽으로 빠른 순환매 안에서 지금 다른 쪽으로 좀 옮겨가 볼까요? 네,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 가격은 살짝 부담이 되는 데까지는 들어왔습니다. 근데 지금 회사의 앞으로 나갈 방향은 적외선 센서 쪽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지금 방산 쪽이나 우주항공 쪽에서 적용될 수 있는 분야가 더 크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한 절반 정도 수익 실현하시고 나머지는 다시 눌리면 한번 사보겠다라는 쪽으로 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아직까진 지난번 나왔던 실적과 함께 올해 나올 실적까지 생각을 하게 되면 아마 지금보다는 다시 지난 고점대를 돌파하려고 시도가 들어가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뚜껑이 좀 열려야겠죠. 그것까지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절반만 실현하고 조금 더 지켜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절반 정도는 수익을 내고 절반 정도는 더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 우리 신동민 대표님의 탑픽주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매주 거의 지금 탑픽주들이 수익이 나서 리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파크 시스템스를 23만 원대 말씀해 주셨는데 연일 지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27만 원대까지 올랐는데요. 반도체 쪽 지금 분위기가 좋잖아요. 더 가져가 볼까요? 네, 일단 말씀드린 27만 원을 오늘 오전에 이제 찍고 다시 좀 내려왔는데 일단 27만 원 상단에서 목표 실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그래도 만일 이게 너무 급하게 올라갔다 내려와서 목표 실현을 못했다라고 하셔도 가져가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지금 이 빅테크 기업들이 설비 투자에 지금 다들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현미경 장비사로서 이 파크 시스템스 중장기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탑픽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코스피 시총 상위에 있는 현대차와 반도체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무역협정을 승인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상호 관세를 인상하겠다라는 소식을 트루스 소셜에 게시를 했습니다. 이 소식에 오늘 개장 전부터 현대차 그룹주들이 약세를 보였는데 다들 트럼프 대통령 또 타코에 좀 익숙해서 그런지 현대차가 아랫꼬리를 달고 올라왔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그래도 장중에 상승 전환하기도 했었는데 현재는 한 1%채 되지 않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좀 현대차 그룹주들을 담고 싶었던 분들에게는 지금이 기회인 걸까요? 기회는 맞는데요. 너무 급하게 대응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아침에 나왔던 트럼프 관세 관련된 쪽에서 다시 상호 관세를 15%에서 25% 올린다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자세하게 보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대내적인 그러니까 즉 미니애폴리스의 그 사망 사건이 발생하다 보니까 많이 좀 위축된 모습들이고 게다가 또 대법원 판결을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쪽에서 관세가 위법이다 그런 쪽으로 판결이 날지도 모르는 상황 쪽에서 일단 약간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애써 한국에 왜 하필 한국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쪽으로 좀 들어오는 과정이 아니었나 싶은데 이게 백악관의 공식 의견도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SNS에 올렸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아직까지 이거를 공식적인 변화로 보고 대응하고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기는 아직까지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추가적으로 국내 어떤 또 정책적인 변화나 아니면 또 흐름들은 나올 수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또 어느 정도 트럼프 대통령의 타코를 기대하면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위협은 아니다라는 쪽으로 보고 일단은 비중은 확대하는데 지금같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바닥권을 찾아가는 과정 쪽으로 보게 되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거래가 좀 줄어야 됩니다. 이런 쪽에서 거래가 계속 뜨겁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좀 줄고 어느 정도 가격보다는 이제 기간 조정의 성격이 나오기 시작해야 어느 정도 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서서히 진입하는 게 맞겠다라는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네, 일단 기회는 맞지만 너무 급하게 추격해서 들어가지 말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느 정도 거래량이 진정되었을 때 그때 분할로 들어가 보는 전략 말씀해 주셨고요. 이런 현대차의 변동성에 로봇주들도 오늘은 종목별로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야당에서 노란 봉투법 시행을 1년 유예하는 방침을 제안하면서 영향이 로봇주 주가에도 퍼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신홍민 대표님, 오늘 대부분의 로봇주들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종목별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구간에 들어왔다고 보면 될지, 그리고 이 소식이 로봇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일단 노란 봉투법이 사실 이제 노동자를 위해서 그 원청에다가 이제 협의를 좀 협상을 할 수 있고 또 이제 파업했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이 노동자한테 못하게 하는 법이거든요. 근데 이게 아이러니하게 이 노란 이제 봉투법 때문에 로봇주 관련해서 모멘텀이 생긴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이게 대세적으로 보면 피지컬 AI라는 게 갈 수밖에 없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만약 이게 오히려 유예가 안 되고 통과가 되고 바로 실행이 된다면 그 단기간에는 오히려 기업들한테 좀 불이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도 노조가 아틀란스 한 대도 못 들이게끔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러면 이제 노조의 활동들이 좀 더 보호받으면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단기간으로는 오히려 악재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이 로봇주는 오를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들에 놓여져 있고, 다만 이제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이 결국 저희가 해야 되는 건 옥석 가리기는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옥석이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매출이 나고 있는 기업들 좀 보셔야 되고, 대표적으로 뭐 현대차 그룹주.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트럼프가 관세 얘기를 했는데, 사실 현대차가 이 관세 관련해서 뭐 자동차 관련해서 오른 부분도 있지만 로봇 모멘텀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기회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현대차 그룹주에 대해서는 기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로봇주 변동성이 너무 높아서 좀 걱정되신다 하시는 분들께는 현대차 그룹주로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코스피 지수가 다시금 5,000포인트에 안착을 하면서 반도체 탑2가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승폭을 조금 더 키우자 코스피 지수도 2% 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최태원 SK 회장이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을 무려 2,000조 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AI 반도체 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덕분에 오늘 SK하이닉스가 현재도 7% 넘는 시세를 내면서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요. 이 아랫단에 있는 뭐 HBM이나 SK하이닉스 향소부장 종목들도 오늘 두 자릿수대 급등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내일 모레 목요일에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미리 담아보는 전략 유효할지, 지금 구간에서는 반도체 대장주들 어떻게 좀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네, 시총 2,000주면 이제 300만 원 가는 겁니까? 네, 그러면 미에 지금이라도 사야죠. 네, 근데 일단 분위기는 이를 기대하면서 최근에 삼성전자보다 조금 좀 덜 갔고, 그런데 역시나 실적 업사이드는 더 오래 보여줄 게 많다라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추가로 시장에는 안 나오지만 지금 이제 실적 발표 때 주주 환원에 대한 얘기가 좀 더 나올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사주 매입과 그리고 또 특별 배당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커 있는 상황들이고, 그래서 추가로 이제 ADR을 발행하게 되면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거의 격차가 3배 이상 벌어져 있는데, 그 매수죠, 멀티플이죠. 이쪽이 만약에 좁혀지는 쪽으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하이닉스의 또 강한 기폭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로 말씀드리기보다는 갖고 계신 분들의 이제 보유 영역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혹시나 지금 그날 자사주 매입이나 아니면 주주 환원 가치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종목은 SK 스퀘어를 보셔야 됩니다. 중간 지수사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를 많이 얻고 배당금이 더 늘게 되면 또 자사주 매입과 소각의 같이 나오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보시면서 전략을 짜가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반도체 대장주는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SK 스퀘어가 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코멘트 주신 만큼 SK 스퀘어에 대한 앞으로 주가 추이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원전과 전략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원점에서 재검토되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될 것이다라고 어제 기후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2037년에서 38년쯤 준공이 완료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소식에 간밤 미증시에서는 원전주들 주가가 좋지 않은 흐름을 보였지만 우리 프리마켓에서부터 원전주들의 불기둥을 내뿜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현재는 한전 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원전주들이 윗꼬리를 달았는데요. 신동민 대표님. 정말 빠른 순환매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윗꼬리를 좀 달았는데 원전주 정책 모멘텀으로 추가 상승을 할 수 있을지 전략 세워주실게요. 네, 일단 AI랑 데이터 센터 관련된 이제 전력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원전 그리고 SMR 관련해서는 계속 모멘텀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결국 이 친환경 에너지로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2037년, 2038년 이렇게 기본적으로 10년 정도의 텀이 있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인 우상향 기조로 이제 다가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 오늘처럼 이런 이슈들로 단기 슈팅이 나왔을 때는 급하게 쫓아가시면 좀 변동성에 당황하실 수 있어서 이렇게 좀 이제 긴 호흡으로 보시는 게 맞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을 고른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좀 실적이 찍혀 있고 좀 글로벌적으로 해외 수출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로 담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글로벌 SMR 파운드리 이 리더라고 할 수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나 원전 설계 관련해서는 한전기술, 그리고 또 기자재 관련해서 BHI가 있는데, 사실 이런 거 요즘 대세는 ETF지 않습니까? 그러면 ETF, 즉 타이거 코리아 원자력 ETF도 좀 같이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에너빌리티와 한전기술, BHI, 여기에다가 또 원전과 관련된 ETF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11시경쯤에 LS 일렉트릭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며 전고점을 뚫어주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현재도 LS 일렉트릭이 8% 넘는 상승세를 보이면서 일단 분기 연간 실적 모두 최대치를 기록했고요. 북미 매출이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이제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LS 일렉트릭이 가장 먼저 상승 신호탄을 쏴서 좀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변압기를 비롯한 전력 설비 섹터에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져볼까요? 네, 어제 HD현대 일렉트릭이 실적이 발표가 됐고, 뭐 그렇게 큰 부담 없이 살짝 그 가이던스는 좀 미스를 했지만 그래도 뭐 큰 이상 없고, 게다가 오늘 LS 일렉트릭 추정치보다 한 6.7% 더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회사의 가장 큰 공통적인 특징은 일단 전방산업 쪽에서 여전히 쇼티지 나오고 있는데 데이터 센터 향으로도 계속 들어가는 쪽이 나오다 보니까 또 설비 투자는 계속 또 커질 수밖에 없는 관점 쪽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이제 원자력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원자력 같이 또 어떤 에너지원이 다시 생긴다 그러면 그와 연관된 전선이나 전력 설비는 또 다시 늘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긍정적인 섹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지금 보니까 오히려 일진전기 같은 경우가 주가가 옆으로 계속 횡보하면서 주가는 큰 변화가 없는데, 패턴상으로는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앞으로 실적을 기대한다라고 하면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난 자리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 기대감을 안고 일진전기 같은 종목에도 관심 가져보자라고 특징 기업으로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코스닥에 있는 섹터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코스닥 지수가 상승폭을 더 키우면서 1.3%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1080선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기관의 수급이 연일 코스닥 시장으로 향하면서 어제도 1조 원 넘게, 오늘 현재 기준으로도 1조 원 넘게 순매수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요즘 코스닥 150 ETF로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동민 대표님,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을 살펴보면 죄다 뭐 제약바이오나 2차 전지인데 지금 오후장 들면서 2차 전지주들도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두 섹터 중에서 어느 쪽을 조금 더 매력적으로 평가하고 계실까요? 일단 두 섹터 중에 고른다고 하면은 일단 뭐 좋고 나쁨보다는 기간의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간으로 본다고 하면 좀 소급이 몰릴 수 있는 바이오, 그다음 좀 중장기로 본다고 하면 2차 전지로 생각이 되고요. 일단 바이오 먼저 말씀을 드리면 크게 세 가지 포인트로 좀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코스닥 3000 정책 수혜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닥 150 이 내 헬스케어가 약 40% 가까이 되다 보니까 수급이 쏠린다면 당연히 여기로 몰릴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트렌드가 좀 확실합니다. 뭐 비만이라든지 당뇨, 탈모까지 해가지고 실제 뭐 기대감이 아니라 지금 실제 매출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트렌드가 확실하고, 마지막 매크로적인 부분도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라든지 미국 생물보험법 등 이 매크로적인 관점도 괜찮아서 단기간으로는 바이오 쪽이 괜찮을 것 같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중장기인데 크게 또 세 가지 포인트인데,
일단 첫 번째로는 이 기대감입니다. 어떤 기대감이냐면 이제 전고체 배터리, 즉 로봇 모멘텀이랑 전고체 배터리 이렇게 같이 가는 이 기대감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지금 충분히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뭐 전기차 캐즘이라든지 계약 불발 관련 이슈 등으로 인해서 지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다시 밸류에이션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는 결국 AI 전력 부족에 따른 ESS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거를 결국 이 혜택을 볼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정리하자면 단기적으로는 제약바이오가 좀 이제 재미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는 2차 전지도 좋을 거라 판단됩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제약바이오, 중장기적으로는 2차 전지주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정부가 말 한마디에 지금 시장이 환호하고 있다 보니까 정답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도 돌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또 STO,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들 또 최근에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 한컴위드가 현재 상한가에 또 안착을 하면서 스테이블 코인 STO 관련 종목들 연일 상승 랠리 펼치고 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단기 과열에 대한 부담으로 좀 경계를 해야 될지, 아니면 정부가 이렇게 딱 찍어주고 있는데 트레이딩을 해봐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우리 대표님의 의견은 어떠실까요? 네, 찍어주면 해야죠. 하는 게 맞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STO 관련된 쪽들은 어느 정도 법제화가 돼 있기 때문에 시행이 된다고 하는 쪽이라고 하더라도 스테이블 코인은 아직까지는 한국은행이 아직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쪽에서 어느 정도, 그리고 특히 은행권으로 들어갔었을 때 51% 지분을 더 들어가면서 하는 과정들을 보게 되면 한국은행이 철저하게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더 확인이 돼야 탄력이 붙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제 발행과 함께 유통을 시킨다는 관점 쪽에서 봤을 때 가장 누가 잘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결국엔 네이버가 가장 큰 수혜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이제 삼성 쪽과도 손을 잡기 시작하면서 이 두 나무에 대한 가치들이 더 커질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네이버가 가장 큰 정답인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결국에는 이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유통이 제일 중요합니다. 유통 쪽에서는 그냥 증권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주에 대한 강세 흐름들을 지금 코스닥 1000선 그리고 코스피 5000선 오늘같이 이렇게 넉넉하게 안착한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이 거래대금 폭발하고 있는 시기에서 또 가장 누가 수혜냐? 증권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주 한 종목 정도는 포트에 갖고 계셔야 시장에 덜 포모를 일으킬 것 같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네이버페이가 스테이블코인 시장 내에서 의미 있는 사업자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네이버가 최대 수혜주가 될 것이다라고 코멘트 주셨고요. 여기에다가 증권주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스닥 안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업종들도 최근에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게임주는 대표적으로 또 많이들 물려 있는 그런 업종이기도 한데요. 펄어비스가 최근 신작 출시 기대감에 신고가를 기록한 데 이어서 코스닥에 있지는 않지만 NC소프트도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동민 대표님, 게임주는 항상 신작 출시 그 기대감으로 반짝 올랐다가 또 까고 나면, 개봉이 되고 나면 또 내리는 그런 흐름이 반복이 됐었습니다. 게임주 워낙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 보니까 지수가 오른다면 이쪽도 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지수가 올라도 이 게임주의 수급이 확 들어올지는 조금 의문이 들긴 합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신작 기대감에 올랐다가 막상 오픈이 되면 재료 소멸로 인해서 하락하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다만 이제 게임주의 긍정적인 요소들은 이제 중국 시장 개방되는 거, 그리고 AI로 인해서 비용이 좀 절감되는 거, 리스크적인 요인으로는 이제 고질병인 출시 연기, 그리고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드는 점이 있을 텐데, 만약 그래도 게임주 안에서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래도 실적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크래프톤, 좀 기대감에 투자를 해보겠다 하면 펄어비스와 한빛소프트 말씀드릴 텐데, 특히 펄어비스 같은 경우 이번에 처음으로 PC와 콘솔 플랫폼으로 전 세계 출시한다고 하니까 이거에 대한 반응을 보시면서 계속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통신주 짧게 진단해 보겠습니다. 오늘 SK텔레콤이 10% 넘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의 어마어마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엔트로픽 지분 가치가 부각되면서 지금도 저평가된 구간이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오늘 엄청난 장대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작년에 SK텔레콤 해킹 악재로 힘든 시간을 좀 보냈는데 SK텔레콤 상승 여력 더 남아 있다고 보실까요? 네, 일단 가입자 수가 이제 어느 정도 다시 회복되는 모습들이고, 거기다가 통신주 입장 쪽에서 현금 흐름이 그래도 들어오는 쪽이라고 보게 되면 PR 10배 정도 수준이면 그렇게 비싸지 않다는 쪽에서 그게 회복되는 과정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통신주를
지금이라도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갖고 계신 분들만의 영역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차라리 지금처럼 AI와 이제 로봇, 피지컬 AI 이런 쪽으로 좀 강화되기 시작하게 되면 통신주와 함께 통신 장비 쪽들도 변화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통신 장비주들도 한 번쯤 챙겨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쪽으로 좀 영역을 넓혀가시는 게 더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통신 장비 쪽으로도 눈을 돌려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통신 장비주들로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오늘 RFHIC가 7% 넘게 오르면서 연일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코스닥 섹터 안에서 보기 드문 실적주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통신 장비주들 최근에 로봇과 AI 모멘텀을 얻고 주목을 받고 있는데 신동미 대표님. RFHIC 계속해서 눈여겨봐도 될지 또 다른 통신 장비주들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떠실까요? 일단 RFHIC 같은 경우는 지금 통신 장비 자체적으로도 매출이 좋지만 사실 방산과 위성이라는 모멘텀이 같이 붙어서 지금 시장 관심을 더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근데 이제 통신 장비 전체로 보면 아직 그만큼 수급이 들어왔다고 판단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6G라든지 피지컬 AI, 자율주행 혹은 위성까지 해서 모멘텀이 같이 붙고 그다음 실적이 같이 나는 기업들 좀 보셔야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두 분의 탑픽주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김민수 대표님의 오늘 탑픽주는요? 네, 반도체 소부장 쪽 이제 봐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고 실적 네. 괜찮게 얘기가 될 거로 보는 ISC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도 좀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데 실리콘 러버 테스트 쪽의 테스트 소켓이죠. 이쪽에서 글로벌 1위다라는 쪽에 대한 위상을 이번 실적에서도 보여줄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어지고 있는 그 비메모리양 쪽에서는 성장이 벌써 23% 작년에 보여줬기 때문에 이쪽이 주축이 돼서 레벨업을 시도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난 고점 때는 충분히 넘어갈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실적 확인되게 되면 목표가는 한 13만 원대 부근이 저항이긴 한데 한 14만 원대 정도까지 보고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9만 8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김민수 대표님이 지금부터 반도체 소부장 봐야 될 때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ISC를 오늘의 탑픽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신동민 대표님의 탑픽주는 제약바이오네요. 네. 네, 3천당 제약 말씀드리고요. 오전에 한 40만 원대 봤는데 벌써 42만 원까지 올라와 있더라고요. 일단 목표가는 50만 원, 매도가는 30만 원이고, 근데 이제 보시는 것과 같이 지금 단기간에 급등을 했다 보니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보니 매매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 큰 포션이 들어가기엔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과 질환 파이프라인도 괜찮고 또 이제 일본 기업과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도 진행한다 하고. 특히 이제 코스닥 3천 정부에서 이제 제도 개혁과 시장 활성화한다고 했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로 넘어갈 거고 그리고 ABL 바이오랑 이제 요 삼청단 제약을 비교했을 때 그래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있는 삼천단 제약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천당 제약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하면서 최근에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데요. 코스닥 분위기가 좋은 만큼 추가 상승 기대해보자라고 오늘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